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수열의 극한의 두 번째 시간인 무한급수입니다. 잘 들으시고 쫓아오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무한급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계속해서 일반항을 더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반항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우리가 얘를 무한급수, 즉, 자, 계속 더해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계속 더해서 나간다는 뜻이야. 무한대까지 더하겠다는 뜻이야. 즉,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겠죠? 시그마 일반항을 1항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생님이 이 n항까지 합을 일단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자, 합의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자, 합을 구하면,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면 그게 합의 일반항이 되죠. 그 합의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무한급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합을 구해서 그 합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합을 구해서 즉 합의 일반항을 구해서 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무한대로 보내는 거를 우리가 자, 무한급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애가 그리 많지 않아요. 등차 수열 구할 수 있죠? 근데 등차 수열은 그냥 무한대로 구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세요.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비 수열 구할 수 있죠? 얘는 무한등비급수라고 해서 따로 풉니다. 그럼 이제 합구할 수 있는 애로 남은 거는 분수 수열이 있었죠? 자, 이 단원에서는 주로 분수 수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무한급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합의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그게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진동하거나 또는 무한대로 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뭐라 불러? 발산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무한급수는 합의 일반항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배워볼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자, 합이 어떤 값에 수렴하면 얘랑 일반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야. 자,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자, SN과 AN의 관계예요. 자, 합이 수렴하면 얘들아 계속 더해 나가는 게 수렴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더해져 나가는 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일반항을 계속 더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게 없다는 얘기는 일반항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거냐? 자, 앞으로 어떤 조건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조건에 합이 수렴한다고 나온 거야. 그럼 합으로 푸는 게 아니고 합이 수렴하니까 일반항은 0에 수렴해요 라고 해서 일반항에다 0을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항이 0에 수렴하는데 합은 발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발레를 기억해 놓고 요 발레는 따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언제 물어보느냐? 자, 얘는 내용 문제 물어볼 때 많이 나옵니다. 즉 일반항이 n분의 1이거나 또는 뭐 루트 n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은 일반항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면 0에 수렴하는데 합은 0에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n분의 1을 한번 해볼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갈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자, 얘는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선생님이 이 분모를 4로 고칠 거야. 이렇게 4로 고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할 거야.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요걸 4로 고친 값은 얘보다 분모가 커졌으니까 작은 값이야.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분모를 8로 고칠 거야. 그래서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계속 이런 작업을 해나가면 계속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럼 얘가 무한대면 더 큰 놈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자, 분명 일반항은 0에 수렴하지만 합은 무한대로 가는 발레니까 용기랑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명제잖아요. 그럼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죠? 대우도 참이죠? 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항이 만약에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일반항이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해 버리면 합은 계속 더한다는 얘기니까 발산하게 됩니다. 합은 발산, 무한대, 발산해요 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 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놔둬놓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합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은 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을 구할 수 없는 애들은 반드시
시그마를 띄워버리고 일반항을 리미트를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그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니까 얘는 발산해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무한급수 뭐다? 합의 일반항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다. 그 대표적인 애는 바로 분수수열이 될 겁니다. 등비수열은 무한등비급수라고 따로 배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합을 구할 수 없다면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게 0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합은 발산해요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조건에 합이 수렴한다라고 나오면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은 0에 수렴해요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몇 문제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들아. 자,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n 이렇게 나가는 이런 수열의 합의 일반항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보자. 등차 수열이죠? 시그마 k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1이 돼서 이 녀석을 무한대로 붙이면 2분의 무한대, 즉 무한대로 가자.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내가 1, 1 이렇게 나가는 애들을 보고 싶어. 그럼 1항까지 합은 1인데 2항까지 합은 다시 0이죠. 다시 1에 3항까지 합은 다시 1인데 0이죠. 그럼 얘는 1 또는 0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고 바로 분수수열입니다. 그럼 잠깐, 우리 분수수열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분수수열의 합의 일반항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나 좀 정리하고 갈 거니까 얘를 오른쪽에다 조금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얘들아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던 애들 있죠?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우리 분수수열 있죠? 이 분수수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까지 나가는 이런 애들이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애들 있죠? 그렇게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애들의 무한급수. 자, 그러니까 분수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나오는 애들이 바로 3개짜리였죠?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 그래서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애들. 결국 시험은 무한급수는 분수수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달라고 그랬었죠? 자, 얘네들이 같은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같으면 1개 남는다는 뜻이고 얘네들이 다르면 몇 개? 2개 남는다는 뜻이고 3개짜리는 무조건 1개 남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계산 결과는 분자 묶고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에서 맨 뒤분의 1을 빼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면 다 필요 없고 얘네만 남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2개 남는 애죠. 그럼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이 왼쪽에 있는 게 2개 남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맨 앞분의 1이 2개 남고 맨 뒤분의 1도 몇 개 남겠어요? 당연히 2개 남을 거야.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뒤에 건 지워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것만 신경 써주시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이 나오게 돼요.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만 남겠죠. 3개짜리는 무조건 1개가 남고 얘랑 얘 찹니다. 가운데 거는 공통이에요. 공통. 이렇게 공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에서 맨 뒤분의 1을 뺄 건데 맨 뒤분의 1은 어차피 지워지죠. 무한대로 보내면. 그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도 다행이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장까지 그 다음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이렇게 나올 때 일반항으로 나올 때 푸는 방법. 또 이쪽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장까지 그 다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죠.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에 얘는 뭐 리미트 시그마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풀겠냐는 얘기야. 자, 똑같습니다. 다만 이쪽을 지우고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수열에서는 분수수열의 합을 끝까지 구했지만 수열의 극한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요때는 얘들아 얘네들의 차를 구하세요. 1. k 앞에 붙는 게 공차거든요. k 앞에 붙는 숫자로 나누세요. 1. 그러면 1개 남는다는 뜻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얘네들의 차가 얼마예요? 2. k 앞에 붙는 숫자 1이죠. 1개 남는다는 뜻이야. 얘는 무조건 1개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1개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맨 앞은 얘한테 1을 대입한 겁니다. 맨 앞분의 1, 뒤에 거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얘는 자, 역시 요거 2죠? 잘못 얘기했다. 2개 남는다는 뜻이니까 자,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은 여기다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야. 처음에 1 대입하면 1분의 1이죠? 2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그 뒤에 것도 2개 남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되고, 얘는 자 분자 묶고 분모차 요거잖아요. 분모차 2. 그다음 맨 앞은 K가 1에서부터인데 요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2분의 1.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분수술의 합의 계산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놔야 무한급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시 선생님이 이렇게 외도를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원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자, 그럼 이제 얘를 또 계속 들어서 자 이제 본격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내가 문제를 풀러 들어갔는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분수수열이 나온 거야. 자, 이 녀석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고, 또 하나 내가 이번에 문제를 풀러 들어갔는데 1 곱하기 3분의 2 5 3 곱하기 5분의 3 2m-1 곱하기 2m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또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풀러 들어갔는데 일반항으로 나온 거야. 아니면 나열되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또 여러분들 일반항으로 나왔을 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합을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분수수열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런 합이 나오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보세요. 같네요. 한 개 남다는 뜻이야. 그럼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 맨 뒤분의 1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 이러면 끝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 합을 구하라. 이걸 무한대로 보내라는 뜻은 합의 일반항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라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한 개 남다는 뜻이죠. 그럼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뒤분의 1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돼요. 2분의 3. 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합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n번째 항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 n번째 항이 합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이고 1 플러스 2니까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n번째 항은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n번째 항이니까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일반항이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요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지?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요거 뒤집어 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은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일반항이에요. n번째 항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 n번째 항을 계산한 결과가 일반항이야. 그럼 시그마 이렇게 붙여야 되죠. k는 1에서부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보낼 건데 그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 2가 나온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답을 내봐. 그러면 자, 얘네들 얼마큼 차이 나죠? 1. n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얼마야? 1. 한 개 남다는 뜻이야. 요게 중요해. 자, 그러면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죠? 맨 앞분의 1에서 맨 뒤분의 1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자 1번, 2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한번 가봅시다. 무한급수가 뭐라고요? 합을 계산해. 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자, 대부분 분수수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얘네들이 같은지 확인하라고 그랬어. 분수수열 같으면 한 개 남다는 뜻이야.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이 얘죠? 맨 앞분의 1에서 맨 뒤분의 1은 필요 없습니다. 답은 6분의 1 이러면 되고,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에요. 합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알고 풀면 안 되고 합이고, 얘를 실제로 나열해보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죠? 이렇게 되고, 맨 끝에 n을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죠? 그럼 얘들아 잘 보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맨 앞에 얘가 남잖아. 그럼 맨 뒤는 얘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한 결과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필요 없고 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요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열해서 확인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결과는 그냥 무한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잖아요. 일단 합은 시그마야. n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는 시그마가 될 거야. 근데 그러려면 n번째 항을 알아야 여기다 n번째 항을 적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n번째 항을 이 녀석을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이게 n까지 더해져 있었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1이었을 거고, 그럼 얘는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분모니까 뒤집으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요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요 일반항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시고, 적어놓고 나면 얘는 뭐가 돼요? 분수수열이 되죠? 그럼 우리 요게 1이고 n 앞에 붙는 숫자가 1이니까 한 개 남는다는 뜻이지?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한 개 남으면 맨 앞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맨 앞분의 1, 맨 뒤분의 1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급수는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분수수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넘겨서 뒤에 나와 있는 3, 4, 5, 6 네 문제를 한번 풀고 확인해 볼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합이 나왔네요. 자, 무한급수 합을 일단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려면 우리가 합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시그마에 붙여서 합을 구할 수 있죠. n번장을 생각하세요. 2, 4, 6 이렇게 가서 2n 이렇게 되겠죠? 분의 1.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하려면 시그마 2k죠. 시그마 2k 2를 내보내면 시그마 k가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지워지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이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n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써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차가 1이고 n 앞에 붙은 차가 1이니까 한 개 남죠?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 요거 대입한 거 그리고 뒤에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거 분수수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거의 다 분수수열이니까 자, 요거 n번장을 잘 생각하면 얘는 n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되니? n 플러스 2n이죠. 2n 이렇게 되죠. 자, 요런 문제는 요 일반항을 적어서 풀어도 되고요. 좀 헷갈릴 때는 얘들아 그냥 요 앞에 있는 숫자로 묶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를 n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와보자. 선생님이 얘를 1로 묶어 볼게요. 여기 1로 묶었어요. 그럼 아무 변화도 없는 거니까 1 플러스 2는 얼마야? 3. 얘를 2로 묶을게요. 이 앞에 있는 숫자로 묶어보면 편해요. 이런 문제는 2로 묶었어요. 그럼 2로 묶었으니까 얘는 2, 얘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얘는 2 묶었고 2 나갔으니까 2 플러스 2는 4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얘를 3으로 묶으면 3하고 3을 더했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틀려요. 몇 개 남다는 뜻이지? 2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분수수열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2개 남는 거니까 요렇게 2개 남는 거야. 맨 앞은 맨 앞분의 1, 맨 앞분의 1 2개 남고 뒤에도 2개 남긴 하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면 2분의 3, 얘랑 계산하면 4분의 3이 답입니다. 만약에 요 문제가 이렇게 시그마로 나왔다면 요 일반항을 구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풀어도 되죠, 우리. 그럼 요거 2고 1이 되니까 2개 남다는 뜻이고 지금 이거 다시 계산해 보는 거야, 일반항으로. 그럼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은 여기다 1하고 1을 순서대로 대입한 거죠.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일반항으로 나왔네. 얘네들 3, n 앞에 붙는 자 3이니까 한 개 남다는 뜻이죠. 꼭 요 방법 기억하세요. 분자 묶고 123, 분모차 묶고 얼마죠? 3. 맨 앞 여기다 1 대입하면 1분의 1, 뒤에 건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답은 4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자, 넘겨서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우리 아까 합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대부분 분수수열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추정. 근데 대표적인 애들, 자, 얘는 따로 외워놨죠. 우리 발레. 얘 나오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발산. 아까 그 발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n분의 1 루트 n분의 1 나오면 무조건 발산 적고 나오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발산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잖아. 분자 묶고 분모차 묶고 맨 앞분의 1. 그래서 1에 수렴하는 건 얘네. 수렴하는 애는 얘죠. 자, 얘네들입니다. 분모 분자에 다 n이 있는 경우 우리 얘 합을 못 구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분모 분자에 다 n이 있는 애들 우리 합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럼 얘네들은 다 추정해야 되는 거야. 시그마를 잠깐 잊고 일반항을 이렇게 놓으면 최고차항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 0에 수렴하지 않죠? 당연히 얘는 발산. 자, 시그마를 잠깐 잊고 리미트를 붙이면 최고차항 약분하면 무한대죠? 0에 수렴하지 않지? 그러면 발산. 자, 얘도 시그마를 잠깐 잊고 이렇게 보면 n보다 2의 n승이 훨씬 더 큰 값이에요. 무한대로 가죠? 0에 수렴하지 않죠? 발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할 수 있는 분수수열 꼴애들은 다 구하세요. 안 되는 애들 다 추정하세요. 그리고 n분의 1은 추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따로 외워놔. n분의 1, 루트 n분의 1은 무조건 발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넘겨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무한등비급수가 아니네요. 자, 아직 우리가 무한급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합을 구하는 분수수열들의 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 해봤고 못 구할 때 추정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럼 이제 뭐냐 하면 선생님이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SN과 AN의 관계에서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 0이 수렴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조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합니다. 무조건 일반항에 0을 대입해서 푸시면 끝나요. 3-8번 문제를 보자. 요건 내가 풀고 여러분들이 9번과 10번을 한번 풀어보자. 8번에 리미트 AN이 수렴한대요. 수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그마 AN 수렴,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한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아, 시그마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의 수렴,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의 수렴, 이렇게 놓고 푸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놓고 풀면 그냥 끝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1번. 자, AN과 BN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AN보다 BN이 큰지도 몰라요. 그럼 리미트 AN, 리미트 BN은 둘 다 0이죠.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9번, 10번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한번 들어가 보자. 합이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일반항은 0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0을 대입하세요. 0 대입하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4분의 마이너스 2, 즉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0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얘네들을 계속 더한 합이 수렴한대. 합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일반항이죠. 일반항은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얘를 넘기면 n제곱분의 an이 2가 된다는 뜻이니까 올라가면 an은 2n제곱이 돼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세요. 2n제곱 대입하면 n제곱 되고 2n제곱 대입하면 3n제곱 되죠. 그리고 최고차항 약분하면 얼마? 3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급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제 무한등비급수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한등비급수로 넘어가자. 자, 이제 무한등비급수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무한등비급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등비수열의 합이 있죠? 그 녀석을 무한대로 보낸 거야. 그럼 무한등비급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A, AR, A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AR의 n-1승 쭉 나가겠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의 합을 구해봐 라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녀석의 합은 어떻게 되죠, 얘들아? 1-R분의 초항 1-R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구한 여기서 만약에 R이 1보다 작았다면, 즉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였다면 R의 n승은 0으로 가게 되죠. 이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등비수열의 합 중에 우리가 R이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의 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사라져서 그 결과가 1-R분의 A가 되게 된다는 얘기야. 즉, 그럼 앞으로 얘들아, 공비가 1보다 작은 애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서 무한대로 갈 필요 없이 바로 한 번에 1-R분의 초항이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한등비급수를 구해줘요 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1-R분의 초항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무한등비급수는 초항과 공비만 알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비가 어떨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1, 3분의 2, 9분의 4 이렇게 나가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해보라고 그랬고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해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3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 이 녀석의 합을 구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그마 3분의 1의 n승 곱하기 코사인 n파이 얘를 한번 해보래요.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무한등비급수는 초항과 공비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애야. 그럼 여기서 초항은 1이죠? 공비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얼마 곱하면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 그럼 초항과 공비 구했으니까 무한등비급수는 1-R분의 초항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얘도 초항은 루트 3이고 얼마 곱했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초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무한등비급수는 1-R분의 초항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 이렇게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누세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n승 더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얘들아 n에다 1 대입한 게 초항이야. 그럼 초항이 얼마야? 3분의 2. n 아래 묶여있는 게 공비야. 공비 얼마야? 3분의 2. 그럼 얘는 1-R분의 초항 이렇게 써주고 위에다 똑같이 3을 곱하면 2 더하기 얘는 초항이 얼마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 얼마니? 여기다가 요 아래 묶여있는 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이 녀석의 합은 1-R분의 초항 이렇게 되니까 위에다 똑같이 3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합이에요. 코사인이 얘들아, 사인 코사인은 부호로 결정합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을게. 한 바퀴. 만약에 사인 그래프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한 바퀴 푸셔야 돼요. 자, 지금은 코사인 그래프니까 여기다가 볼게. n에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n에다 2 대입하면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까지만 오면 멈추면 돼.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점 찾아줘. 그냥 마이너스 1.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9분의 1이 되죠? 여기 두 번째 점 얼마야? 1. 이렇게 해주면 요 녀석이 부호를 결정하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게 초항. 얘가 9분의 1이죠? 그럼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니? 여기다 써놓을게요.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에 공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무한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돼서 위에다 똑같이 3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봤죠? 자,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우리? 두 개를 분리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는 밖에 빼놓는 거예요. 얘는 5분의 2의 n승 빼기 시그마 5분의 3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n에다 1 대입하면 초항이 5분의 2고요. n 아래 묶여있는 공비도 5분의 2. 얘는 초항이 1 대입하면 5분의 3이고요. n 아래 묶여있는 공비도 5분의 3. 그럼 우리는 무한등비급수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위아래다 똑같이 5를 곱하면 3분의 2 빼기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위아래다 똑같이 5를 곱하면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주면 답이 끝나는 겁니다. 쉽죠? 자, 다음 이 녀석이 뭘 결정한다고 그랬죠? 부호를 결정한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한 바퀴. 자, 1 대입했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좋아. 한 바퀴 될 때까지 2 대입하면은 1이 되죠. 파이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2파일 때는 1 이렇게. 자, 1 대입하자 2분의 1. 얘도 1 대입하자 첫 번째 점 마이너스 1. 2 대입하자 4분의 1. 얘도 두 번째 점 2 대입하면 1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되니까 얘가 초항 공비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돼서 위에다 똑같이 2를 곱하면 3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겨서 3번, 4번, 5번 세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자, 풀어봤죠? 자, 이렇게 나이 든 애들은 일반항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잘 보니까 이거의 n번장이 어떻게 돼 있니? 4의 n승분의 똑같이 나가봐. 1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배웠던 것처럼 분리시키자. 4분의 1의 n승 더하기 시그마 4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 마이너스가 n 아래 묶여있으면 이렇게 써주고 아까처럼 밖에 있으면 밖에다 놔두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초항도 4분의 1, 공비도 4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더하기 초항 마이너스 4분의 3, 공비도 마이너스 4분의 3.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얘네들이 뭘 결정한다고 그랬죠? 부호를 결정하죠? 코사인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생겼는데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2 대입하면 코사인 2파이는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도 한번 보자. 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잘 봐봐. 1 대입하면 코사인 90도죠? 2분의 파이는 1. 2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0. 아직 여기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대입하셔야 돼요. 3 대입하면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4 대입하면 0.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멈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될 때까지 점을 표시하면 되는 거야. 자, 1 대입하면 3분의 1 되고요. 얘 1 대입하면 첫 번째 점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9분의 1 되고요. 2 대입하면 두 번째 점 1. 이렇게 됐죠? 그럼 초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교장은 9분의 1이니까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무한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위에 똑같이 3을 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1 대입하면 3분의 1. 첫 번째 점은 1. 2 대입하면 9분의 1. 두 번째 점은 0이네요. 0이면 없는 항입니다. 얘가 두 번째 항이 아니고 얘는 없는 거야.
여기 나오는 세 번째가 바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3 대입하면 27분의 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 된 거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럼 얘가 초항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무한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렇게 돼서 똑같이 9를 곱하면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요. 자, 다음 이번엔 얘들아 왼쪽에 있는 애들 따로, 두 번째 짝수에 있는 애들 따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왼쪽에 있는 애들은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9분의 1 무한등비급수 구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초항은 9분의 2고 공비는 9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응용 문제 가면 얘들아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를 초항으로 보고 풀고 공비는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그냥 따로따로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우리가 있는 이제 수렴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면 무한등비급수는 끝납니다. 자, 이제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자,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좀 비교하셔야 돼요.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틀립니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다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1이 등호가 빠집니다. 요 차이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 R이 1이면 일반항이 1로 가거든요. 그럼 0이 아니니까 합은 발산하게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아까 우리 여기서는 R에다 뭐 대입했었어요? R에다가 0하고 1 대입해서 풀었었는데 얘는 1을 못 대입하니까 R에다가 0하고 2분의 1 정도 대입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6번, 7번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다음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뭐가? 공비, 로그 x죠? 그럼 밑으로 보내면 10분의 1에서 x는 10의 1승, 10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고요. 자, 다음 요 수렴 조건 문제, 아까 대입하던 문제 그 문제죠? 요 공비 찾는 게 중요해요.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 그래서 R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R에다가 선생님이 0 또는 2분의 1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서 공비를 찾아내서 그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보고 들어있으면 수렴 이러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가 공비인지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NR에 묶여있는 게 R제곱이에요. 2는 공비 아닙니다. R이 공비예요. 얘는 마이너스 R이 공비고 요거 이렇게 묶어놓으면 R분의 1이 공비입니다.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R이 공비예요. 그럼 실제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0 대입하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들어있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 돼서 수렴합니다. 들어있죠? 자, 얘는 똑같은 R이니까 당연히 수렴할 거고, 자, 0 대입하면 0은 들어있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도 여기 들어있죠? 수렴합니다. 다음, 여기다 0 대입할 수 없으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2가 되네요. 얘가 발산이었네요. 됐죠? 자, 0 대입하면 2분의 1은 수렴하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되거든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있죠?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등비급수를 구하는 방법, 수렴 조건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수열의 극한의 세 번째 시간인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은 풀이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무한등비급수의 어떻게 구했었죠? 초항과 공비를 구해서 풀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살짝 필기 좀 하고 지나가자. 자,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에서 만나는 애들 중에 좌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좌표 문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길이의 합입니다. 길이의 합이 좌표가 돼요.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놓고, 길이의 합은 좌표가 된다. 두 번째, 얘들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넓이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해요. 요거 좀 기억해서 푸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비율이 주어지면 그 비율이 바로 공비가 될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첫 장과 둘 장을 구해서 가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첫 장과 둘 장으로는 갈 수 없고 첫 번째 나왔을 때 기준이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기준, 즉 기준에 의해서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녀석들의 비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경우, 이런 격들을 또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항 다음에, 얘들아, 초항 그 다음에 보니까는 둘 장에서부터 규칙이 틀려져요. 이런 애들, 파경 문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문제 내용 설명 들어보고 직접 또 풀어보고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직접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멈췄다 갔다를 하시면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잡힐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설명 한번 듣고 또 풀어보고 풀고 풀어보고 아는 거랑 푸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좌표에 관한 문제를 풀 텐데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X좌표, Y좌표 따르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 좌표 뭐라고 그랬죠? 길이의 합이다. X는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음입니다. Y는 위로 가면 양이고 아래로 가면 음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X가 1만큼 오른쪽으로 갔네요. 1. 두 번째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X는 안 갔죠. 멈추고. 세 번째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갔네요. 끝. 첫째 항과 둘째 항만 있으면 그 다음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 녀석의 합은 X는 1 마이너스 4분의 초항이 돼서 4를 곱하면 5분의 4. 얘가 우리가 원하는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Y는 보자.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갔네요. 2분의 1. 그 다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갔네요.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얘가 초항과 둘째 항이 돼서 초항은 2분의 1,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Y좌표는 1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이렇게 잡아주고 위에서 똑같이 4를 곱하면 5분의 2. 그래서 우리가 XY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이 2번 적는 동안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내가 이제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잠깐만 멈춰주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보세요. 계속해서 이 단어는 선생님이 한번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냥 무조건 필기하고 베끼면 절대 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문제입니다. 얘들아, 또 좌표 문제인데 자, X좌표, Y좌표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갈 텐데 삼각비 30도가요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쉽게 가는 방법은 자, 얘가 2대 1이니까 요 녀석을 반으로 나누면 30도랑 마주보는 변이 나오고 거기다 루트 3 하면 돼요. 되게 쉽죠. 얘를 반으로 줄이고 루트 3 곱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삼각비에서 숫자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X좌표, Y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좌표 얘가 1이니까 삼각비에 의해서 요 좌표는 요 길이는 자 30도랑 마주보는 변은 반으로 줄이고 거기다 루트 3 곱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한 번만 더 가보자. 얘도 30도니까 요 변을 반으로 줄이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 구하는 거 굉장히 쉽죠. 자, 한번 보자. X좌표 처음에 오른쪽으로 갔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그럼 초항은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아, 우리가 원하는 X좌표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렇게 되죠? 위에서 똑같이 2를 곱하면 3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다음 Y좌표 처음에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올라갔으니까 4분의 1. 그럼 우리가 초항과 공비는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Y좌표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위에서 똑같이 2를 곱하면 1이 나오네요. 그럼 이게 XY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설명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서 풀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문제 푸는 거 한번 보고 멈췄다가 풀어보고 또 내가 설명하는 거 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풀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먼저 설명하는 거니까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얘들아 둘레의 길이가 4인 사각형이 있대요. 그럼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4겠네요. 자, 중점 연결 동그라미. 자, 중점 연결하면 그게 공비를 나타냅니다. 길이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공비는 얼마가 돼요? 중점이란 말에서 초항은 4고 공비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중점을 연결했다 비율이 주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 비율은 공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합은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위에 똑같이 2를 곱하면 8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1이고 요게 45도란 뜻이죠? 자, 여기 45도라고 안 주어졌어도 y = x가 45도란 뜻입니다.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요. 요게 1이면 45도. 그래서 주어진 거야. 자, 가보자. 자, 선생님이 45도는 1대1대 루트 2잖아요.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요 길이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45도는 요 길이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30도는 요 길이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고, 그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얘가 45도니까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1. 그럼 얘도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얘도 45도니까 요 길이는 또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루트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1. 이렇게 됐죠? 우리는 초항과 둘째 항만 있으면 됩니다. 얘가 초항이고요. 얘가 둘째 항이죠? 뒤에 건 필요 없죠? 왜? 초항과 공비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뭐가 되죠? 초항. 똑같이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2-1분의 1이 되죠? 얘를 유리화하면 답입니다. 자, 또 멈췄다 가세요. 자, 다음 이번엔 P1 더하기 P1 P2 이렇게 나가는 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초항인데 얘가 30도네요. 반으로 줄이면 되고, 얘는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 그랬어요?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자, 얘가 2고 얘는 1. 얘가 1이고요. 잠깐 미안, 이거 잘못됐죠? 얘는 1이고, 다시 얘가 1이고, 잠깐 얘가 60도니까 얘가 또 30도가 되죠? 그럼 얘를 뭐로 주면 돼? 반으로 줄이면 얘는 2분의 1이었네요. 미안. 자, 가보자. 자, 얘는 초항은 1, 둘째 항은 얼마야? 2분의 1. 그럼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합은 1-r분의 초항. 답은 위아래 똑같이 1을 곱하면 2 이렇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중점 동그라미. 일단 초항부터 가보자. 자, 원래 넓이가 얘들아 ABC의 넓이가 9였던 거야. ABC의 넓이가 9야. 근데 얘는 초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중점을 연결하면 넓이, 중점은 반으로 주는 거잖아, 길이가. 그럼 넓이는 제곱의 비례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초항이 4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공비는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의 관계로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초항이고 중점 연결했으니까 공비는 제곱의 비례예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합은 1-r분의 초항. 그래서 위아래다 똑같이 우리가 4를 곱하면 3분의 9가 돼서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점은 비율을 나타내니까 반으로 줄었다, 넓이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 얘들아 2대1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가 뭔가 비율을 나타내겠네요. 일단 초항은 5에서부터 A까지 길이니까 10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할 필요가 없느냐? 비율이 주어졌죠? 이 전체가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원래 있던 길이의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비가 3분의 2가 되겠구나. 바로 구하셔도 돼요. 비율은 앞으로 우리가 공비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합은 1-r분의 초항 10이 돼서 위에다 똑같이 3을 곱하면 30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중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율이 주어지면 공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세 문제를 뭐로 풀 거냐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제일 쉬운 문제는 초항과 두 번째 항을 구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비율이 주어지면 초항과 공비로 바로 갔었어요. 세 번째는 역시 둘째 항으로 안 가고 초항과 기준,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보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AB의 길이는 2고요. 자, 45도래. 그럼 얘도 2고 얘도 2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루트 2죠. 1대1대 루트 2.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으니까 얘가 2면 요 길이도 2네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자, 지금 첫째 항은 2가 나왔고 공비를 구해야겠는데 이게 둘째 항이거든요. 물론 얘가 45도니까 얘도 2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삼각형의 밑변은 2였어요. 두 번째 삼각형의 밑변은 2루트 2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첫 번째 밑변, 두 번째 밑변을 보고 같은 밑변인 거, 뭐 높이면 같은 높이, 빗변이면 같은 빗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 즉 첫 번째 거 구하는 과정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여기서 공비 구하셔도 돼요. 그럼 아래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이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만 봐도 공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항이 2고 공비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합은 자, 1-r분의 초항.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돼서 얘를 유리화하면 답이 나와요. 자, 다음. 자, 이 문제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워. 근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요 내용부터 좀 하나 하고 들어가자. 얘들아, 여기다 필기하세요.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입니다. 정삼각형에 우리가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요게 한 변의 길이고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입니다. 잘 기억해 놓고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얘가 1이면 여기 무게중심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전에 높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칸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할게요. 높이는 2분의 3이 나왔는데, 이 원래 높이 공식이 뭐야? 2분의 루트 3a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넓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4분의 루트 3 a제곱, a제곱이 3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넓이는 4분의 3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둘째 항을 또 자꾸 구하느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기준을 통해서 공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의 반지름은 1이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얘죠? 2분의 1이죠?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놓고 여기서 공비를 구할 수 있죠. 길이가 반으로 줄었죠. 넓이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같은 반지름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공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초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합은 1-r분의 초항 이렇게 되죠? 위에다 똑같이 4를 곱하면 3분의 3 루트 3. 그래서 답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이번에는 이 녀석들을 계속 더해 나갔을 때 나오는 애들을 구해달래.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얘가 첫 번째일 거야, 얘. 그럼 이게 새로 생긴 두 번째 거가 될 거야. 자, 한번 봅시다. 1 더하기 1이니까 첫 번째 거의 길이는 2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구하느냐? 아니야. 선생님은 바로 공비로 들어갈 거야. 근데 공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했냐면 첫 번째 거의 높이가 얼마냐면 세로선이 1이었어요. 두 번째 거의 세로선은 3분의 1이야. 그럼 선생님 공비는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잠깐, 이게 그냥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죠. 그 다음 4개가 되고, 그럼 이런 애가 몇 개 늘었어? 2배로 늘었어요. 2를 곱해주면 이제 개수가 늘어나는 애들은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서 그 개수만큼이 공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항은 2고 공비는 3분의 2가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합은 1-r분의 초항 위에다 똑같이 3을 곱하면 6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설명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풀어보고 안 되면 가져와서 또 질문하셔야 돼요.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격이라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개수 늘어나는 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무치에서 떨어뜨리면 5분의 3만큼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계속. 그래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래. 그럼 잘 보면 처음에는 10m를 내려오기만 하죠. 처음엔 10m를 내려오기만 합니다. 10.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만큼 길이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 생겼고 두 번째서부터는 계속 2개씩 생기잖아. 그죠? 그럼 파격입니다. 첫 번째 항은 따로 놓고요. 두 번째 항에서부터는 길이가 2개씩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 2로 이렇게 묶어놓자. 그러면 아까 5분의 3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초항을 구하는 거야. 처음에 10을 기준으로 5분의 3만큼 간 거, 얘가 바로 새로운 초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초항은 얼마가 되죠? 얘네들이 해주면 새로운 초항은 6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공비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얘는 다 2개씩 생기니까 얘를 우리가 파격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아까랑 구분하면 아까 개수가 늘어나는 애들은 1, 2, 4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얘는 1000만일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2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파격. 그럼 얘는 따로 적어놓고 2 곱하기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합시다. 1-r분의 초항 이렇게 써주고, 위에다 똑같이 5를 곱하면 2분의, 요걸 계산한 결과가 2분의 30 이렇게 되니까 지워지고 얘네들을 더하면 40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순환소수인데, 얘는 얘들아 땅땅이 돼 있으면 여기 땅도 있는 건데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땅땅땅은 999분의 513 이러면 되고요. 땅땅 하나가 없으면 얘는 99 없는 건 0이야. 990분의 전체 628에서 그냥 요 땅 없는 걸 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622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왜 무한등비급수에 나왔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를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얘를 선생님이 0.513 그 다음 0.513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초항은 얘가 될 거고 공비는 얼마가 되죠? 1000분의 1이죠? 공이 3개니까. 그럼 이걸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1-r분의 초항 1000분의 513이죠?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1000을 곱하면 999
199분의 513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파격입니다. 얘를 따로 적어 놓으시고요. 다시 더하기 0.028. 그 다음 어떻게 되죠? 0.00028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새로운 초항이고 공비는 칸이 2개 갔으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쓰면 되죠? 100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럼 0.6 더하기 따로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초항 1000분의 28 이렇게 되죠? 위로 똑같이 10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1000 빼기 10이 돼서 얘는 990분의 28이 되죠? 그리고 얘를 더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한등비계 합급수 활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좌표는 길이의 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 문제는 얘들아 초항과 둘째항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중점 비율에 관련된 얘기야. 비율이 주어지면 그게 공비가 됩니다. 또 하나, 넓이는 길이가 반으로 주면 넓이는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첫 번째에서 밑변을 봤어. 두 번째 밑변을 비교하면 기준을 비교하는 거죠. 둘째항을 구하지 않고 그 기준만 가지고도 다시 공비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늘어나면 공비에다 곱하기 개수 이거 해줘야 되고, 파격 잘 기억하시고 순환수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근데 무한등비 활용 문제는 이렇게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준 이런 애들을 잘 염두에 두고 풀어보시면, 그리고 풀다가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패턴 그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 1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서 만날 겁니다.